안녕하세요, 미니파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종목 발굴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벌써 9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노하우들 잘 복습하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을 보실 때는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시면서 시청하실 당시에는 이해하고 넘어가셨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때 미니파파가 뭘 보라고 했는지, 뭐가 중요하다고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당연한 거죠 뭐. 영상을 시청하고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보기 하면서 부족한 내용은 검색을 해서 찾아도 보고 종목에 대입도 해보면서 자기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 그게 쉬운가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발굴 노하우의 90% 이상이 재무제표에 기반을 둔 것이어서 약간 지루할 수 있고, 아무래도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부터 지레 겁먹고 영상을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지 않고 초보 투자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가장 낮게 해서 핵심 포인트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지레 겁먹지 마시고 이런 개념이었구나 가볍게 생각하는 동시에 이 개념만큼은 꼭 기억하겠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종목 발굴 노하우 그 9번째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현금 흐름표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주식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식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더 생소하겠죠. 이 재무제표상의 현금 흐름표, 단타하신 분들은 굳이 아실 필요 없지만 같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언젠가는 꼭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때 크게 세 가지 섹터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손익계산서, 두 번째 대차대조표, 세 번째 현금 흐름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손익계산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용어들,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뭐 이런 것들이고, 두 번째 대차대조표는 자산이라든지 부채, 자본 뭐 이런 것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주인공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벌써부터 약간 듣기 힘드시나요? 겁먹지 마시고 제가 얼마나 쉽게 알려드릴지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정말 초보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난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보기 하시면 돼요. 혹시 제가 눈높이 설정을 잘못한 걸 수도 있으니까 다시 보기 하시면서 뭐 잘생기진 않았지만 제 얼굴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가치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재무제표를 많이 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손익계산서,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 비중을 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주식의 가치 투자 고수분들은 재무제표상에 있어서 현금 흐름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제가 고수라는 건 아니고요. 왜 재무제표상에 현금 흐름표가 중요한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주식에서 좋은 기업이라 함은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이 고루 갖춰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을 때 우리가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금 흐름표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이 세 가지 중에서 기업의 안정성에 대해서 수치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자들 대부분이 수익성과 성장성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정작 이 안정성이 받쳐주질 않는다면 수익성, 성장성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매년 매출도 좋고 이익도 많이 나면서 수익성, 성장성은 있는데 쓸데없는 지출로 빌린 돈도 제때 못 갚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 투자도 하지 않고,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현금 흐름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감이 오시나요? 현금 흐름표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마지막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어요. 각 현금 흐름마다 그 밑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디테일하게 그런 것까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이 부수적인 걸 다 말씀을 드리려면 표에 나오는 이 화살표 부분,
그 빨간색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오늘은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퇴직급여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현금흐름표의 큰 틀을 아시고 난 후에 천천히 보셔도 되는 내용이니까 지금부터 머리 아프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다시 현금흐름표의 큰 틀을 가져와 보면 영업, 투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할 것은 각 활동이 어떤 걸 말해주고 있고 어떤 수치가 나와야 좋은 건지 그 개념만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물건을 팔고 돈을 벌어서 현금이 쌓이면 플러스 수치, 반대로 물건을 팔수록 현금이 줄어든다면 마이너스 수치가 됩니다. 즉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이 계속 유입이 되는 플러스 수치가 계속 나오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하는 게 좋겠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좋기 때문에 이해하기에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에요. 말 그대로 회사가 투자를 했다면 돈이 지출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수치가 되겠고, 이미 투자한 것들을 다시 처분하게 된다면 처분한 것에 대한 돈이 들어올 테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수치, 마이너스 수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말해서 회사에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 회사에서 돈이 지출되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 약간 혼동이 되실 수 있는데 이 현금 흐름 수치가 플러스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회사가 좋은 기업일수록 R&D에 투자를 하고 제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공장 설비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투자 활동을 활발히 하는데 이럴 때는 당연히 현금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 수치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회사가 성장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끊임없이 하는 기업,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수치인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돈을 빌려서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 수치, 빌린 돈을 갚았을 땐 현금이 지출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수치를 가지는 기업이 안정성이 있을까요? 회사에 돈이 없어서 계속해서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는 기업과 회사에 어느 정도 현찰이 있어서 계속해서 채무를 갚아가는 기업, 당연히 채무를 갚아가는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이겠죠. 그래서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수치인 기업이 더 안정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전체적인 현금 흐름표를 볼 때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냐?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 활동은 플러스 수치, 투자 활동은 마이너스 수치, 재무 활동은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는 기업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다시 해석해 보면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물건을 잘 팔아서 수익을 얻고 그 수익으로 투자를 하고 빌린 돈을 갚는 재무상의 안정성을 보이는 기업, 어떤 기업인지 아셨죠? 이런 기업이 현금 흐름표상의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감이 오셨다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셔서 마침표를 찍으셔야죠. 자, 이 표는 삼성전자의 현금 흐름표를 가져와 봤어요. 한번 보세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매년 물건을 잘 팔아서 돈이 들어오고 있죠. 플러스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한번 보죠. 매년 적극적인 투자 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이 지출되면서 마이너스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한번 보자고요. 역시 영업 활동으로 들어온 돈으로 빌린 돈을 잘 갚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마이너스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삼성전자가 투자 활동이나 재무 활동의 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 삼성전자가 튼튼한 회사인 줄 알았는데 이거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표에 대한 개념을 아셨으니까 지금부터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본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현금 흐름표를 한번 살펴보고 각각 활동에 어떤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지 점검 들어가셔야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아시면 좋은 게 삼성전자처럼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있는 기업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재무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이게 이상적이지만
회사의 능력과 성장성은 좋은데 자금이 부족해서 돈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벤처 중소기업들, 아직 성장기에 있는 이 기업들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갚는 돈보다는 빌리는 돈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플러스 수치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끌어오게 될 경우에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플러스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마다의 처해진 상황들을 잘 파악하셔서 현금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오늘 현금 흐름에 있어서 각 활동마다 어떤 수치가 이상적인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인지하셨다면 이후에 각 현금 흐름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펴보실 수 있으시다면 가치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아마도 남들보다 더 큰 무기를 보유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흐름표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생소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알려드릴 기회가 있다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